자녀는 말없이 기다립니다. 부모가 꼭 전해야 할 단 한마디. 자녀는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관계가 바뀌고 때론 침묵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됩니다. 자녀가 다시 부모에게 마음을 열게 되는 순간, 그 시작은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기적. 그 말 한마디로부터, 그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왜 말 한마디가 이렇게 어렵지? 어릴 땐 엄마 부르며 달려왔던 그 아이가 이젠 통화도 조심스럽게 걸게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는 거리감. 전화기를 들다가도 괜히 놓게 되는 마음. 그 순간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혼잣말하게 됩니다. 내 자식인데 왜 이렇게 어렵지? 말을 했는데도 전혀 전해지질 않네. 그런 날이면 가슴이 막히듯 답답해집니다. 소식이 궁금해서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오히려 더 서운하고 더 멀어진 느낌만 남을 때도 있었죠. 그리고 그날 밤 우리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런데요, 문제는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더 서툴러졌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질 거라고 믿었던 그 사랑. 하지만 그 믿음이 때론 말이라는 표현 없이 전달되지 않았던 거죠. 사랑은 눈빛에서도 손끝에서도 전해지지만 말로 건넬 때 그건 기억이 됩니다. 특히 부모의 말 한마디는 자녀의 마음속에 오래, 아주 오래 남아버립니다. 좋은 말이든 무심한 말이든 그들은 기억합니다. 이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선물이에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여름 대낮에 털목도리를 두르고 있는 그 청년의 마음속에 엄마의 손길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는 걸. 그 목도리 하나가 그에게는 세상을 견디게 해주는 온기였습니다. 부모란 자식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때론 등불처럼, 때론 담요처럼, 때론 아무 말 없이 가장 깊은 위로가 되는 사람. 그리고 그 위로는 한마디의 말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말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일부 자식인데 왜 대화가 조심스러울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자식인데 왜 대화가 점점 어려워질까? 보고 싶어서 먼저 전화를 걸었는데 몇 마디 나누고 나면 괜히 혼자 허전해집니다. 나만 마음을 쏟은 걸까? 괜히 전화했나? 그런 생각이 밀려옵니다. 그런 날이면 전화기 하나 들기도 조심스러워집니다. 지금 바쁠까? 기분 상하게 들릴까? 또 짧게 끊으면 내가 속상할 텐데. 내가 낳은 자식인데 왜 이토록 말이 어렵고 마음이 멀게만 느껴질까요? 우리의 말엔 사랑이 담겨 있었지만 그 말들이 오히려 자녀에겐 부담처럼 들렸던 건 아닐까요? 그 아이가 어릴 땐 말 한마디에 눈을 반짝이던 아이였는데 언제부터인지 엄마라는 말 뒤에 길고 무거운 침묵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한 자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한텐 말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냥 말하면 꼭 내가 잘못한 사람 같거든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그날 저녁 혼자 울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그저 걱정돼서 사랑해서 한 말들이었는데 그 말들이 자녀의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했다는 걸 전혀 몰랐다고요. 그런 일이 있고 나면 부모는 자책합니다. 내가 너무 잔소리처럼 말했나? 말을 아끼는 게 더 나았을까?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말을 하지 않아도 서운하고 말을 해도 멀어지는 기분. 이건 참 복잡한 감정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방식이 조금 어긋났을 뿐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심스럽고 사랑이 깊을수록 기대도 커지고 그 기대는 때로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은 무심코 내뱉은 말로 표현됩니다.
왜 이제 연락했니? 네가 먼저 좀 전화하지. 엄마는 항상 기다리고만 있어. 이런 말들은 사랑의 표현이면서도 섭섭함이 더 먼저 들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녀 입장에선 내가 또 뭔가 실수했나? 엄마는 나한테 늘 서운해하시네.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내용보다 먼저 분위기에 반응합니다. 목소리의 높낮이, 첫마디의 기운, 말 속의 숨은 감정. 이 모든 게 자녀에게는 엄마의 기분으로 먼저 전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의 시작은 정말 중요합니다. 첫 3초, 첫 마디, 그 한 문장이 그날 대화의 전체 흐름을 결정짓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엔 전화를 받자마자 왜 이렇게 늦게 전화했니라고 했는데 그냥 목소리 들으니까 참 좋다라고 바꾸니까 아들이 먼저 웃더라고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대화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서운함 대신 반가움이 흐르고 긴장 대신 편안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건 그저 자녀와 따뜻하게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담은 방식이 조금 무거웠던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 방법을 조금만 바꿔보면 됩니다. 요즘은 어때? 그냥 내 생각나서. 엄마는 네가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믿어. 오늘도 목소리 들으니까 참 좋다. 이런 짧고 부드러운 말이 자녀의 마음에 남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는 판단이 없고 그냥 존재 자체를 반겨주는 기운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의 인생을 지켜보는 사람이지 조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말은 길고 똑똑한 조언이 아니라 믿는다는 메시지입니다. 말을 바꾸면 느낌이 바뀌고 느낌이 바뀌면 관계가 다시 시작됩니다. 2부 부모의 말, 자녀는 어떻게 들을까? 여러분, 말을 했는데 상대가 전혀 다르게 받아들인 적 있으신가요? 나는 그 뜻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말하려던 게 아닌데, 부모가 자녀에게 건넨 말 중엔 진심과 다르게 전해진 말들이 많습니다. 사랑으로 꺼낸 말이 비난처럼 들렸고, 응원의 말이 압박처럼 들렸습니다.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 카톡 봤지? 왜 답이 없었어?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더라. 얼굴 좀 챙겨야지. 우리에겐 단순한 걱정의 말이었지만 자녀는 다르게 느낍니다. 감시받는 기분이야. 또 내가 뭔가 부족하다는 뜻이겠지. 이제 좀 그냥 믿어주면 안 돼? 자녀는 설명보다 분위기를 먼저 느낍니다. 엄마가 또 무언가에 실망했구나. 내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뜻이겠지. 그렇게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말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말은 이성으로 해석하지만 느낌은 감정으로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자녀가 부모의 말을 부담스러워했던 건 말 자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 안에 스며든 기대, 걱정, 불안, 서운함, 그 감정이 함께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짧은 문장에 담긴 감정이 자녀에게는 무겁고 복잡한 기운이 되었던 겁니다. 어느 날 30대 후반의 한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무슨 말을 해도 꼭 내가 부족한 사람 같다는 기분이 들어요. 그 말은 부모에게 깊은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너를 그렇게 본 적이 없는데, 오히려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인데. 하지만 그 말이 자녀에겐 늘 판단처럼 느껴졌던 이유, 그건 우리가 자주 했던 다음과 같은 말들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는 네가 좀 더 꼼꼼했으면 좋겠어. 아직도 결혼 생각 없니? 그 나이에 그렇게 살아선 안 되지. 엄마는 네가 더 잘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이 말들은 겉으론 조언이지만 자녀의 마음엔 부족함을 지적받는 느낌으로 새겨집니다. 그냥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뭘 하든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바라는 건 완벽한 길 안내가 아니라 지지와 신뢰의 말입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존재, 말보다는 존재감으로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면서도 계속 점검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사랑과 걱정 사이에는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 종이를 잘못 넘기면 사랑이 간섭처럼 느껴지고 신뢰가 감시처럼 변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할 건 말의 목적이 아닙니다. 말의 무게입니다. 말의 속도입니다. 말이 가진 기운입니다. 밥은 먹었니? 대신 오늘은 뭐 먹었어? 엄마는 네가 걱정돼. 대신 가끔 내 생각나면 안심하고 싶어. 같은 뜻이지만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말의 형태는 작지만 말의 온도는 큽니다. 그리고 그 온도는 관계를 얼리기도 하고 천천히 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바꿔보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말을 덜하고 더 느리게 말하고 조금 더 가볍게 말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조금만 바꾸면 자녀는 훨씬 더 편안하게 마음을 엽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말이 무겁게 남는 말이 아니라 가볍게 안기는 말이 된다면 자녀는 다시 우리를 향해 마음을 열고 언제든 돌아올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산부 자녀가 진짜 듣고 싶어 하는 말 4가지 핵심 문장.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서 어떤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할까요? 우리는 늘 사랑한다, 걱정된다, 잘 살아야 한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어쩌면 그보다 더 간절하게 기다리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말, 조건 없이 괜찮다고 말해주는 그 단 한 문장.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음속에서 꽁꽁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그 짧지만 깊은 말, 자녀가 진짜 듣고 싶어하는 4가지 문장을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거창하지 않지만 관계를 완전히 바꿉니다. 첫 번째 말, 네 목소리 들으니 참 좋다. 이 말은 상대의 존재를 반기는 말입니다. 행동이나 성과, 결과가 아닌 그 사람 자체를 환영하는 말. 자녀는 이 말을 들을 때 비로소 내가 환영받는 존재임을 느낍니다. 그 순간 말수가 적었던 아이도, 늘 피곤하다는 이유로 통화를 피했던 자녀도 마음을 살짝 엽니다.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 하나 바꿨더니 아들이 통화를 훨씬 편하게 받아요. 요즘은 먼저 전화도 와요. 그녀가 바꾼 건 단지 첫마디였습니다. 왜 이제 전화했니? 에서 목소리 들으니 참 좋다로. 그 차이는 자녀의 심리적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말, 요즘은 어때? 그냥 내 얘기 듣고 싶어서. 이 말은 점검이 아닌 관심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밥은 먹었니? 요즘 일은 잘 돼? 이런 질문은 상황을 확인하는 말이지만 요즘은 어때? 그냥 내 얘기 듣고 싶어서. 이건 감정에 귀 기울이는 말입니다. 우리가 묻는 방식을 바꾸면 자녀는 훨씬 더 쉽게 자신의 내면을 꺼내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말 속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엄마는 너를 결과가 아닌 사람으로 보고 있어. 엄마는 내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싶어. 그 따뜻한 시선 하나가 자녀를 말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말, 그 상황에서 거기까지 해낸 것도 참 잘한 거야. 이 말은 노력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봐주는 말. 비교하지 않고 그 사람이 지나온 여정을 바라봐주는 말입니다. 많은 자녀들이 말합니다. 사실 나는 조언보다 그냥 잘했어 한마디가 제일 고마워요. 우리는 자주 잘하라는 말은 합니다.
하지만 잘하고 있다는 말은 너무 아껴왔는지도 모릅니다. 그 말 하나가 자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긴장감과 죄책감을 풀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특히 삶에 지친 성인 자녀에겐 지금도 잘하고 있어는 존재를 회복시키는 말입니다. 네 번째 말, 넌 내 인생의 자랑이야. 네가 있어서 나는 든든해. 이 말은 자녀의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나는 네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준다면 그 말은 자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엄마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야. 실패했어도 괜찮아. 너는 항상 엄마 마음속 첫 번째야. 그날 이후 아들은 며칠 만에 엄마, 밥 한 끼 하자는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말 하나가 심리적 거리감을 없애고 다시 손을 내밀게 만든 것입니다. 이 네 문장은 길지 않습니다. 멋진 어휘도 아닙니다. 하지만 자녀에게는 평생 기억될 말입니다. 말은 짧아도 느낌은 길게 남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네 목소리 들으니 참 좋다. 존재 자체에 대한 반가움. 요즘은 어때? 그냥 내 얘기 듣고 싶어서 감시 아닌 진짜 관심. 그 상황에서 거기까지 해낸 것도 잘한 거야. 과정과 노력을 인정하는 말. 넌 내 인생의 자랑이야. 네가 있어서 든든해. 존재에 대한 감사와 지지. 여러분, 말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오늘 이 네 문장 중 하나라도 자녀에게 전해보세요. 그 말이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자녀의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서 기적처럼 자라나기 시작할 겁니다. 사부 엄마 전화하면 꼭 혼나는 기분이에요. 엄마 전화하면 꼭 혼나는 기분이에요.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어떤 분은 직접 들은 말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 말을 듣지 않았지만 느껴본 적은 있을 겁니다. 한 통의 전화, 길지 않았던 몇 마디. 그런데 끊고 나면 자녀는 지친 얼굴로 말합니다. 엄마랑 통화하고 나면 기운이 빠져요. 또 무슨 잔소리 듣나 싶어서 일부러 안 받게 돼요. 그 말을 듣는 부모의 마음은 조금 찢어집니다. 나는 사랑해서 말한 건데, 도와주고 싶어서 말한 건데, 왜 내 말은 혼나는 말처럼 들리는 걸까요? 부모로서 그 순간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그 말이 뭐가 잘못됐다고. 나는 그저 걱정돼서 한 말인데.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자녀에게 말을 건넬 때 항상 무언가를 확인하거나 지적하거나 요구했던 건 아닐까요? 카톡 받지? 왜 답이 없어? 밥은 좀 챙겨 먹고 다녀야지. 그 나이에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니? 넌 왜 늘 뭔가 하나 부족하니? 이 말들은 그 의도가 사랑이든 걱정이든 결국 자녀에겐 내가 부족한 존재다라는 느낌을 남깁니다. 어느 심리 상담사는 말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는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갈망보다 부모로부터 안전함을 느끼고 싶다는 감정이 더 강해진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함은 잔소리 없는 대화, 평가 없는 공감, 의무 없는 존재감입니다. 엄마는 늘 뭔가가 부족하다고 말하셨어요. 그 말 하나하나가 내가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부모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까지 무거운 줄은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뜸하니? 예전처럼 다정하게 지내면 안 되니? 하지만 자녀는 이미 심리적으로 자기 방어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부모가 또 나를 지적할 것 같아서, 나를 못마땅하게 볼 것 같아서. 그래서 자녀는 말을 줄이고 통화를 피하고 거리를 둡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녀가 거리를 둔다고 해서 사랑이 식은 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부담으로 느껴지는 순간에
스스로를 지키려는 반응일 뿐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는 자신의 목소리가 그렇게까지 자녀에게 무겁게 느껴졌다는 사실에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녀는 말합니다. 그냥 괜찮다고 말해주면 좋겠어요. 실패해도 피곤해도 그저 있는 그대로 괜찮다고요. 하지만 부모는 그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더 나아지라는 말에 익숙했지, 지금도 괜찮다는 말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 좋은 말만 해주고 싶었어. 근데 그게 그렇게 무겁게 들렸을 줄은 몰랐단다. 이제는 우리가 말을 조금 달리 해줘야 합니다. 부모가 바꿔야 할 3가지 표현. 왜 요즘 연락 없니? 오늘 네 목소리 들으니까 참 좋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라도 잘 버티고 있어서 고맙다. 엄마는 늘 걱정돼. 그래도 난 널 믿고 있어. 엄마, 오늘은 그냥 편하게 느껴졌어요. 예전 같지 않아서 좀 좋았어요. 그 말 하나가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었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은 기술이 아니라 관계의 온도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로 잘 전달하기만 해도 관계는 다시 살아납니다. 혼나는 기분이 아니라 편안한 기분으로 마무리되는 통화. 그건 바로 당신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오부 마음의 문을 여는 한마디, 닫는 한마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문과도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두드리면 열리고 무심코 밀어붙이면 조용히 닫혀버리는 문.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지 않나요? 어릴 적엔 엄마 하고 달려오던 아이였는데 이젠 대화 한마디 건네기도 조심스러운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자주 묻습니다. 왜 이렇게 거리가 생겼을까? 예전처럼 다정하게 지낼 순 없는 걸까? 그 해답은 말 속에 숨어 있습니다. 또 엄마가 잔소리하겠네. 또 뭔가 내가 부족하단 얘기겠지. 그냥 듣고만 있어야겠다. 자녀가 이런 생각을 하며 마음을 닫는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말의 방향이 달랐던 것뿐입니다.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전엔 아이랑 뭐든지 이야기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무슨 말을 꺼내도 대답이 짧아지고 대화가 서서히 멈췄어요. 그녀는 자책했습니다.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나? 내 걱정이 아이에겐 짐이었나? 그 대답 하나가 자녀의 눈빛을 바꾸었습니다. 무언가를 지적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저 편안함을 선택하게 해준 말. 그 한마디가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녀와의 대화에서 무심코 던지는 닫는 말. 표현 자녀가 느끼는 감정. 넌 왜 항상 그런 식이니? 나는 또 실망을 줬구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래? 엄마는 날 믿지 않는구나. 엄마는 네가 더 잘하길 바랬는데 난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 말들은 모두 사랑에서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 상처로 도착한 말입니다. 말은 의도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느낌을 기준으로 기억됩니다. 그 말이 힘이 되는 말인지 아니면 피로를 안기는 말인지 자녀는 금방 알아차립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말은 자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땐 많이 힘들었겠다. 엄마라도 그랬으면 속상했을 거야. 그 얘기 해줘서 고마워. 이 말들은 자녀가 감정을 안전하게 꺼내놓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해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 이야기를 아무 조건 없이 들어줄 사람을 원합니다. 그게 바로 마음을 여는 진짜 대화입니다. 자녀의 마음을 여는 말,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까지 견딘 거 대단하다. 너도 애 키워봐야 알지. 너도 참 애쓰고 있구나.
엄마는 네가 너무 걱정돼. 그래도 난 널 믿어. 이 작은 변화들이 자녀의 심리적 문을 다시 열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넨 말은 그 순간의 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자녀의 기억 속 한 줄로 인생의 어느 벽에 붙어 오랫동안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니 그 기억이 따뜻한 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네가 있어서 고맙다. 잘하고 있어. 지금도 충분히.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그 말이 자녀의 마음을 여는 가장 따뜻한 문이 됩니다. 마음을 여는 말, 그건 거창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저 상대의 감정을 존중해주는 말, 눈을 바라보고 조용히 건네는 한마디. 그 말이 우리 자녀에게 다시 돌아올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에필로그 부모는 자녀의 마음속 돌아갈 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곳은 화려하진 않아도 늘 그 자리에 있는 따뜻한 자리여야 합니다. 자녀에게 부모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부모의 품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견디며 살다 보면 마음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바로 엄마의 말, 아빠의 말이 됩니다. 힘들 때 떠오르는 말, 삶이 버거울 때 떠오르는 그 장면. 그 중심엔 늘 부모가 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했던 그 말, 지금 생각해보면 참 따뜻했어. 이렇게 혼잣말하듯 중얼거리는 순간, 우리는 모르는 곳에서 우리의 말이 자녀를 안아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부모 말 안 들어요. 요즘은 연락도 잘 안 와요. 하지만 연락의 빈도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 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지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그런 존재로 남아있다면 늦게 돌아오더라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세상에서 유일하게 조건 없이 사랑받았던 기억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눈물이 나도 말이 없어도 마음속 어딘가에 늘 따뜻하게 남습니다. 어릴 때 자주 갔던 공원, 엄마가 항상 손잡아주던 길, 아빠가 말없이 지켜보던 운동장. 그때 그 기억이 자녀의 지친 하루 끝에 문득 떠오릅니다. 그건 말이 아닌 온기의 기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전한 말들이 지금은 작게 느껴질지 몰라도 그 말은 자녀의 인생 어딘가에서 다시 힘이 되고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남길 수 있는 말 한마디. 넌 그 자체로 소중한 아이야. 엄마는 너를 늘 기다리고 있어. 돌아와도 괜찮아, 언제든지. 이 말들은 자녀의 심장 깊은 곳에 귀향의 이정표처럼 박히는 말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첫 기억이자 마지막 위로입니다. 말 한마디가 품이 되고 그 품은 인생의 쉼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있는 곳은 언제나 자녀가 돌아올 수 있는 집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조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가 아직 연락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에게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의 집이 되어주면 됩니다. 문을 닫아두지 말고, 불을 꺼두지 말고, 그저 조용히 따뜻한 자리를 남겨두는 것. 그게 바로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성숙한 사랑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로 모든 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관계도 오늘부터 바뀔 수 있다. 자녀와의 관계도 지금 이 말 한마디로부터 조용히 따뜻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마음속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집입니다. 그 집을 지키는 건 당신의 말입니다. 따뜻한 말이 세상을 바꿉니다. 이 영상이 당신 마음에 잔잔한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으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